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고 통지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예고치 않은 복병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특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속을 쓰리게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경영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업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인사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굉장히 난감해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다면 갈등을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결혼의 끝이 이혼이듯이 직원과 회사의 끝은 결국은 갈라쓰는 거죠.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죠. 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 기업은 힘들어요. 대표이사라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근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얼마만큼 법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켰냐는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기회를 가지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되게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늘 얘기해 볼 것은 마지막에 하는 해고 통지, 해고 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근로기준법 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서면으로가 포인트예요. 만약에 해고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겠죠. 자, 문자를 서면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자, 그럼 이메일이요. 이메일 어떨까요? 자, 이게 몇 년 동안 논란이 되다가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메일로 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근거는 전자문서법이에요. 전자문서법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문서이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메일도 유효하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할 때 유의할 점 3가지. 자, 이메일도 해고 통지.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랑 똑같은 형식을 갖춰야겠죠. 법에 규정된 것처럼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근로자가 평소에 사용하지도 않는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겠죠. 평소 때 사용하던 이메일 아니면 근로자가 이쪽으로 통지를 보내라 라고 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그런 이메일로 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근로자가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수령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하던 문자를 보내서 회신을 하던 간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하고 이걸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3가지 기억하세요. 노동 문제에 규정된 절차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고 통지 이메일로 보내도 유효하다. 노동 관련된 절차는 가급적 지켜야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